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도기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독학 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제도기를 장만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걸로 예상이 되나, 그래도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기의 이 부분이 지금 아이자죠. 그죠? 아이자가 수평이 안 맞았을 때는 뒤에 레버를 통해 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자 뒤편에 보면은 언제나 그 뭐라 그럴까, 이 테이프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청소를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정 아이자 고정은 이제 제도기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은 거의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 제도기는 그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직접 본인이 쓰는 것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는 그 시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도기를 장만을 하셨다가 한다 하면은, 구입을 하셨다가 한다 하면은 조금 번거롭지만은 자기가 쓰던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좋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라든가 테이프의 흔적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제일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 이렇게 켄트지 한 장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주게 되는데, 트레이싱 페이퍼죠. 주게 되는데,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답안이 3개까지 작성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 기사는 2개 정도, 그래서 2장 또는 3장 정도를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이싱 페이퍼는 특히 이제 땀이 많은 사람들,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좀 땀을 닦아가면서 해야 될 정도로, 물이 살짝만 그렇게 묻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레이싱 페이퍼에 이 그 도면을 그렸을 때 이런 귀가 테이프로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깨끗이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지요. 그래. 트레이싱 페이퍼 관리도 하는데, 트레이싱 페이퍼는 거의 보면은 이제 그 문제 1, 2를 주어질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1, 2가 지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서 트레이싱 페이퍼의 그 규격이 거의 보면은 이제 420에 그 594 정도 되는 A2 용지에 해당되는 그러한 용지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산업기사나 기사나 같아요. 그래서 2장을 받게 되나 또는 3장을 받게 되나, 이러한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켄트지가 이렇게 A1 정도의 크기로 지급이 될 텐데, 켄트지를 붙이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켄트지는 될 수 있으면은 아이자 밑으로 쭉 빼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바로 이 끄트머리 부분까지 고정을 시키는 것이 제일 좋고, 될 수 있으면은 이 켄트지를 이쪽 가우로, 이 지점으로 몰아서 붙이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다가 문제지를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촬영상 저희는 이렇게 가운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가 숙달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할 때도 이렇게 이제 길게 좀 자르셔가지고, 이 처음에 잘랐던 이 부분은 두께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찢어서 사용하는데, 물론 가위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당일 이렇게 처음 시험이 시작되면은 굉장히 당황해 가지고 가위질도 안 되고 가위를 찾고 막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끄트머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먼저 켄트지를 장착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자가 그거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위에다 붙이는 것보다는 아이자에 걸리지 않는다 해서 찢어질 우려성도 없고 참
좋으니까 이 밑에까지 해서 붙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싱 페이퍼를 하는데 우리 공용으로 사용되는 트레이싱 페이퍼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이쪽 가위로 붙이자고 그랬죠. 오늘 촬영상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홈이 있어요. 예, 이 홈에다가 딱 맞춰서 붙이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밑에 윤곽선을 들어갈 때 1cm 정도 되는데 그 1cm에 딱 맞게 되니까는 붙여 보겠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찢은 반대편으로 하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살짝이 아이자를 들여서 이 트레이싱 페이퍼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제도기에 따라서는 아이자가 완전히 들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처럼 들든가 완전히 분해시켜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자를 올려서 여기를 마저 한다 하면은 아이자가 올려 다니면서 트레이싱 페이퍼를 이렇게 상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거든요. 자, 하는데 굳이 그 막 그냥 크게 많이 붙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거 잘못 붙이면은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거든.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데가 찢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지금 잘못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이걸 시정 않고 하면은 계속 제도를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걸림이 없이 아이자가 올려 다닐 때 이런 끄트머리가 걸림이 없이 이렇게 설치하면 되고, 이 위치는 대부분 보면은 거의 이제 우리 하면은 이렇게 1cm 간격이 정확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틈이 이게 딱 두 군데 그 턱이 있는데 잘 맞추시면은 1cm 그 홈에 맞춰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진을 하고, 이 지금 켄트지에는 뭐 계산을 하시더라도 뭐 상관이 없이 계산도 하셔도 되고, 이 도면 용지에만 크게 어떤 낙서라든가 지저분함이 없이 제도를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위해서 조금 이 뒤에 받침 켄트지도 좀 옮겼고, 그 다음에 트레이싱 페이퍼도 좀 옮겼어요. 그러니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자 밑으로 전부 켄트지고 이 제도용지 트레이싱 페이퍼가 들어가는 것이 아이자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니까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곽선을 그리겠어요. 윤곽선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1cm, 1cm, 1cm 이렇게 해서 그리는데, 이게 뭔가요? 축척자의 이제 두 개 중에서 조그만 자지요. 조그만 자에서 우리 100대 1로 놓으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1cm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자를 이용해서도 많이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삼각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50cm 삼각자도 사용하게 되고, 저는 이제 대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30cm 격자가 나와 있는 이러한 삼각자로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선을 그을 때 굉장히 유리한 것이 어느 정도 각도를 유지할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두 군데의 센치를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거 한번 하시는데, 제가 이거 이제 1, 2, 3, 4 이것은 붙였고 5cm 단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유성 사인펜 가지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쓰시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번 윤곽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윤곽선을 그릴 때는 이제 1cm를 잡는다 하면은 이번에는 이 축척자의 적은 부분 100대 1로 잡아서 1cm를 놓고, 그 다음에 하는데, 이때는 자를 댈 수 있으면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자를 올려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 아이자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1cm를 하는데 딱 이렇게 맞추시면은, 자,
이 부분을 트레이싱 마지막 부분에 맞추시면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위에 부분은 대충 잡으셔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돌려서도 또 1cm를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리시면 되는데 이때도 아이자에다가 딱 직각이 되게끔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촬영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이 좀 연필 심도 0.7에 해당되는 좀 두꺼운 것을 사용해서 연필 가루도 좀 많이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릴 때도 이걸 아이자 위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1cm 지점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맞췄을 때 이렇게 해서 두 선을 연결을 해주면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우리가 시험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리 수검자들은 좀 멘붕 상태에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자, 이 정도 선에서 잡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여기가 맞아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촬영을 위해서 조금 제가 위에다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윤곽선이 하는데 첫째 이런 선들이 이제 나오면은 절대 안 되지요. 그래서 지우개로 바로 지울 수 있게끔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여기 이 선을 그릴 때 우리가 제도를 할 때는 거의 보면 EH 연필심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일 나중에 도면을 띄우기 전에 아주 두꺼운 거 0.7이나 0.9를 가지고 윤곽선을 다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릴 때 이런 것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하고, 특히 0.7이나 또는 0.9로 그렸을 때는 더욱더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이게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표제란을 그릴 곳을 찾아야 되는데, 표제란은 우리가 기초할 때 설명을 했듯이 12cm로 하던 또는 10cm로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관이 있는 것은 내가 연습을 할 때 나는 12cm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 하면은 12cm에 맞게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10cm로 하시는 분들은 10cm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제란을 가지고 어떤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12cm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2cm하고 10cm하고 차이는 어떠한 면이 있냐면은 우리가 제도할 공간 이 부분이 되잖아요. 이 부분을 2cm를 더 쓰느냐 1cm를 덜 쓰느냐 이러한 개념이고, 양쪽으로 나눴을 때는 1cm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보면은 이제 답안 같은 경우는 1, 2 이렇게 이제 해서 문제가 1, 2 이렇게 해서 기사 같은 경우는 3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표제란에서 답안 그 명칭을 정하는 그러한 것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2cm로 이렇게 맞춰서 그리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식재 수목 수량표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수량표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한 1.5cm 정도로 잡으시고 이렇게 표제란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제란을 빼놓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그리는데 있어서 만일 긴장이 많이 된다 하면은 먼저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고 문제가 개념도가 먼저다. 또는 아니면 개념도 없이 평면도가 먼저다 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그리는 것도 그 긴장을 해소하는 방법이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만약에 여기서 그린다 하면은 1cm 간격으로 쭉 그린다든가 해서 필요한 여기에 간격을 맞춰 주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제란을 그렸던가 어쨌던가 이제 뭐 어떠한 문제를 어떤 것부터 이제 풀게 되던가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정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다 하면은 이런 문제지가 아마
접는 형태로 잡아서 A4 크기 정도로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집게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꼽아놓고 읽어가면서 도면을 그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잘 영상 보니까는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때 하고 특히 이제 현황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방향으로 그리겠다 하면은 이렇게 그려가지고 집어넣고 하면은 훨씬 더 막 찾고 이런 것보다 편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집게라든가 아니면은 유사한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은 지금 이제 어린이 공원 설계 8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직접 그려보는 걸로 하는데 현황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현황도를 그리기 위한 작업을 하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이걸 잡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안 잡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바로 이 삼각자를 이용해서 잡지요. 이렇게 해서 직각을 딱 맞추시고 중앙 부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어 주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쪽도 그어 주신다고 하면 삼각자를 최소한 3번을 댔을 때 맞는 선이 바로 중앙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이 선들은 어차피 지워야 되는 선이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도 아주 약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바로 이 선이 우리가 요구하는 선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잡으셔서 자, 여기에 맞는 선. 그죠? 그 다음에 I자를 올려서 다음에 여기에 교차점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중앙이 되는 점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용을 다른 못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데 한번 우리 현황도를 보자고 하면은 현황도가 이제 500대 1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500대 1로.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를 보시고 이 지금 추측자를 통해 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500대 1이네요. 500대 1로 이 추측을 딱 재니까는 지금 여기가 65m가 나오고 있어요. 65m. 자, 65m가 나오고 자, 이쪽을 보니까는 지금 500대 1로 재니까는 여기가 40m가 되네요.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버리는 것이 제일 낫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을 쟀더니 이쪽은 50m에 해당되네요. 그러면은 50m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죠. 여기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문제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 거고 이 부분에 1.3선 부분은 암만 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이 중앙선을 놓고 지금 여기 최장의 길이가 어떻게? 65m에 되는데 문제에 보니까는 지금 문제에 보면은 이제 200대 1로 축척 200대 1로 확대해서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축척차를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쟀던 것은 이제 500대 1로 잰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200대 1로 여기를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뭐가 이제 길이가 65m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야 되니까는 65m에 반이 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I자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65m에 반이 되니까는 자꾸 밀렸어요. 자, 65m에 반이 되니까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32.5m가 되는 거죠. 그러면 32.5m를 중앙선에 이렇게 뒀고, 그죠? 거기를 체크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I자가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축척자가 한 번에 잡을 수 없으니까는 31.5
어디에요? 31.2.5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점 두 개를 주어졌다 하면 이게 이제 이 수평선이 되겠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는 이 자를 사용하는 것이 좀 편하죠. 저는 이제 대부분 이 설계를 할 때는 이쪽을 설계를 하는데 봤을 때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제 이 길이가 지금 40m에 해당되기 때문에 20m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먼저 잡아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중앙에서 I자를 맞췄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가 20m에 해당되는 그러한 선이 되겠죠. 예, 이렇게 지금 이 수평선을 이제 잡았다 하면은 수직선으로 이제 잡아야 되는데 수직선 같은 경우 보니까 우리가 이제 40m가 나왔죠. 그럴 때 이제 이 자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40m에 200분의 1로 그려야 되니까는 약 한 20cm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이 점에다가 우리가 이제 10cm 정도를 맞추게 되면은 바로 40m에 해당되는 바로 이 규격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10cm. 그러니까 여기가 200분의 1로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이런 선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음에 보시자 하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위에 부분이 지금 50m였으니까는 축척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자 200분의 1로 해서 이대로 I자를 올리셔가지고 I자를 올려서 얼마가 됐었죠? 여기가 이제 50m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50에 해당되는 바로 이 50에 해당되는 점을 해서 맞추셔가지고 이 지점이 되겠죠. 예, 이 지점까지 잡으시는데 이렇게 해서 I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제도 하실 때는 이 수평선은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지를 옮길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바로 이 부분을 연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지 200대 1로에 전환된 그러한 선을 보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선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 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중앙을 잡기 위해서 한 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지워버리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연필 그 자국이나 이런 것들이 덧면에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배기 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이 지우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그 우리가 제도할 때 사용하는 연필은 이제 그 우리 EH를 사용하게 되죠. EH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연필가루가 조금 적게 나온다 할지라도 지우개 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질로 해서 꼭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제품들은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제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현황도를 옮기는 그러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황도를 다 옮긴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그릴 것이냐가 문제인데 한번 문제를 한번 먼저 우리가 체킹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문제 1을 보면은 그 설계 요구 조건을 참조해서 개념도를 그리라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문제 2를 보자고 하면은 시설물 배치하고 배식 그 설계도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축적 그 저기 뭐 200분의 1로 1대 200으로 그려야 되니까는 이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다른 트레이싱을 엎어서라도 똑같은 크기를 만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단면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단면도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식재 평면도 아니고 1번 이 트레이싱 페퍼에는 다시 말해서 어떤다 식재 개념도를 그려야 되고 나머지 밑에 부분에다는 이 지금 단면도를 그려야 되던가. 그러니까는 기사 같은 경우는 세 장이 줘가지고 별도의 용지에 그리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이싱 페이퍼가 있다 하면은 개념도를 위에다 올리고 이 부분에다가
단면도를 그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을 그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도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은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문제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냥 순서에 의해서 개념도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 하면은 그러니까 1번 요구사항이 되겠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참조하여 순서에 따라서 적용 계획 설계를 하시오 되어 있죠. 중부지방이네요. 중부지방이다 하면은 이제 나중에 수목을 식재할 때 선택할 때 제일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부수종은 식재를 않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2300제곱미터의 어린이공원 부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가 현황도에서 보셨다시피 뭐가 필요 없는 거죠. 2300이라는 그 단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그 현황도 안에서만 그리면 이 크기로만 그리면 되는 것이지 2300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황도를 그대로 500대 1로 돼 있으면 500대 1로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고 그죠? 500대 1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고 혹시 여기가 이렇게 메타로 나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메타를 축척에 의해서 옮기면 되는 거죠. 만일에 여기가 지금 50m로 되어 있다 한다 하면은 축척자로 여기를 200분의 1로 그려라 그러면은 200대 1을 대놓고 이렇게 50에 해당되는 그러한 선을 긋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우리한테 큰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번을 보시자고 하면은 이제 축척 200대 1 그 현황도에 대해서 동선 개념 그 다음에 식재 개념을 나타내어라 하니까는 우리가 계속 그 도면을 그릴 때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은 이럴 때는 동선 먼저 그어 놓고 문제가 되는 이제 동선이라는 것이 이 부지에서 보면은 지금 주 출입구라는 단어가 없지요. 그죠? 예. 단지 이제 주어졌다고 한다 하면은 지금 여기가 보행자 그러니까 아파트로부터 보행자 출입구가 되는 것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뭐 여기도 아파트 단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제 뭐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책정해 가지고 되면 되고 또 주 출입구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출입구를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도 또 이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은 문제지에다가 대충 내가 주 출입구를 이렇게 잡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요. 그 다음에 각 공간의 성격과 개념, 기능, 도입, 인출선을 사용하거나 또는 도면 여백에다 간단하게 하는데 만일에 여기가 진입광장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진입광장에 대한 서술을 하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간 구성에서는 중심 광장이 있어야 되고 그럼 중심은 중심 위치에서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이라든가 휴게공간 이렇게 하는데 보다 하니까 여기 성격이 이건 중부지방 내에 있는 그 어린이 공원 부지인데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이랬을 때는 이제 뭐 요즘 좀 유행을 타고 있다는 뭐 유아공원하고 윤형공원하고 이렇게 구분을 만들어서 그리는 것도 참 좋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놀이공간 저는 오늘 2개로 그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휴게공간은 대부분 이제 어린이 공간 주변에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은 이 주변으로 전부 녹지를 이렇게 둘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 또는 관리시설을 하라고 그랬는데 편익시설 하면은 제일 뭐가 이제 우리 화장실이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부지에 이제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부지에다가 이렇게 편의시설하고 관리시설을 한꺼번에 두는 걸로 그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구, 그죠?
주어진 현황에 따라서 주 출입구하고 부주 출입구를 나누어 배치하되 세 개를 지금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 출입구가 여기가 만약 구성이 된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이제 부출입구가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도면을 그리게 되면은 이러한 분석이 제일 이제 빨리 와 닿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렇게 돼 있네요. 어린이 공간은 유아 공간하고 유년 공간으로 나눠서 저는 여기에다가 유아 공간 그 다음에 유년 공간으로 나누어서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녹지 공간은 완충 녹지. 완충 녹지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불량한 시야를 가린다든가 아니 불량한 그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가쪽으로 이렇게 해서 차폐 또는 완충 녹지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차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폐하고 완충은 거의 보면 이렇게 되는데 완충은 소리나 이제 불량한 그 큰 소리, 소음 이런 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고 이런 것에 대비한다 하면은 차폐 식재는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관 녹지, 경관 식재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지금 공원을 이용자에게 굉장한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본다고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식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그 시설물에서는 이제 그 운동시설 또는 체육시설 부지 면적의 60%가 넘지 않도록 공간을 녹지시설 등 동선을 배치하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 1을 먼저 한번 해보시자 하면은 주 동선을 지금 이렇게 잡기로 돼 있었죠. 근데 주 동선이 거의 보면은 우리가 그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지는 뭐 5m로 주어질 때도 있고 뭐 8m로 주어질 때도 있다 하면은 그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선 같은 경우는 뭐 중앙에서 좀 이 정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이러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비틀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자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렇게 I자가 돼 있다 하면은 이제 받쳐놓고 대강은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그죠?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입광장 만들라고 그랬으니까 진입광장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심광장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심광장은 뭐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중심광장 같은 경우도 이 선을 지금 많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요, 나중에 가면 지저분하고 하니까는 처음에 정해지지 않은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한 번 정도만 그려서 한 번 정도만 그려서 이렇게 나 이 정도로 할 거다. 중심광장 할 거다. 여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유아광장이라고 그랬죠. 유아놀이터 이렇게 할 거다. 그 다음에 휴게 할 거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유년 놀이터 할 거다. 그 다음에 이쪽은 뭘 할 거다? 편의시설이라고 그랬죠. 편의시설 하면은 이제 그 뭐 우리가 휴게소라든가 아니 저기 관리사무소라든가 화장실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그게 없지만은 휴게 편익 시설은 얼마를 해라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그 기준을 잡으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휴게 시설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라라고 하면은 그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따로 드리는 것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앙광장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겠죠. 진입광장도 이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이쪽에 표시를 할 때 중앙광장 표시 아니 이
뭐죠? 이 면적을 표시할 때는 한 두 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짙게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이때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연필 심도 이렇게 두꺼운 걸로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근데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같은 경우는 너무 두껍죠. 그냥 EH 그 HB 정도, 0.5의 HB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걸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그렸어요? 이쪽에서부터 그렸어요. 그렇다면 이 손에 묻어가지고, 그죠? 이 손에 묻어가지고 자꾸 여기가 번질 수 있으니까는, 기본적으로 제가 오른손잡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왼쪽부터 이렇게 그려오면은 절대 그러한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이 제도 면에 닿지 않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 동선이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주동선은 이제 제가 사용하는 것이 다 옳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동선을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되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부동선을 한다 하면, 부동선은 주동선 크기보다는 조금은 저기 뭐야, 어떻게 더 가늘게 면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빼낸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표시하는 방법이, 저는 이제 이렇게 두 선씩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부동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될 수 있으면은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온다 하면은 이런데 터치하는 것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부동선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휴게 공간이면은 휴게 공간이라고, 여기가 편익 시설이죠. 그러면은 이제 편익 시설 이렇게 제가 떨리네요. 이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는 제가 떨려요. 자, 편익시설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여기가 진익광장이 되는 거죠. 진익광장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은 아마 도면을 잘 그려놓고도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의 없이 날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아이자를 이용해가지고, 글씨를 못 쓴다 해가지고 점수를 적게 받는다 이런 것은 없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놀이터만 이렇게 쓴다 하면은 최대한 글씨에 대한 성의 있게끔, 성의 있게끔 쓰고, 또 이러한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두 줄을 그어 가지고 휴게공간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글씨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또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어떠한 요구 조건에 의한 지역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다 하면은 주동선, 그 다음에 부동선을 그렸고, 연계동선을 그려야 돼요. 이제 연계동선도 우리가 보면은 그랬네요. 한 가지로만 사용을 하면 되죠. 그죠?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도 삼각형으로 이렇게 거꾸로죠. 이렇게 해서 연계동선을 이렇게 해서 연계동선. 연계동선.
또 여기 편집식설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이거 저기 뭐야 개념도 그릴 때는요. 이런 이제 뭐 사용해서 이런 삼각형을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녹지 공간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우리가 뭐 안충식재라든가 뭘 해야 되죠. 이때도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안충이나 차폐를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촬영을 위해서 뭐 하는데 실시 시험장에 가거나 도면을 하실 때는 서서 많이 하죠. 예, 서서 많이 해야 되고. 예. 자, 여기를 이렇게 제가 선을 그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좀 예쁘게 보이지만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안 좋게 보이죠. 이런 것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이 저기 뭐야 모양이 예쁘게 그리고 또 빠른 시간에 지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폐라든가 이런 것이 완성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해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어떠한 차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완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이제 부지 내에서 뭐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이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놀다 보면은 그 막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 또 차도가 있다 하면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연습을 지금 그리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내가 낙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런 부분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은 점수를 깎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연습을 중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원 법은 어느 위치를 잡아서 이제 우리가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잡아서 이쪽 부분은 차폐식재를 하겠다. 이쪽 부분은 저기 뭐야 안충식재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폐식재 표현하고 안충식재 표현하고 좀 틀려야 돼요. 만약에 이쪽이 차폐식재라고 한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어떤 맞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이 부분하고 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예쁘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런 선이 그러니까는 각도가 이렇게 틀린 선이 나온다 하면은 이 사람 지금 제대로 그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연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차폐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하면은 차폐는 이렇게 딱 될 수 있게 하는데 절대 이것이 낙서처럼 보이면 안 되고 또 이런 공간이 나오면은 더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여기도 나는 차폐를 하겠다 그러면은 같은 차폐다 하면은 차폐에 대한 그 방식은 같아야 되죠. 우리가 수목 표현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폐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다 그어서 차폐식재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차폐식재. 그다음에 이제 뭐 안충식재를 하는 데가 지금 이 부분이다 그런다 하면은 차폐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어떤 표현을 하시던 상관이 없죠. 이것은 그 뭐라 그럴까 설계자의 그 표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수목 표현할 때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용을 하셔서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여기도 아이고 하는 것은 살짝 지워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같은 지금 그 완충식재를 했는데도 보기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하면 점수에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폐식재는 여기서 아 이게 차폐식재구나 하는데 완충식재를 보니까는 지금 아 이 부분이나 이 부분하고는 확실히 틀리잖아요. 이런 그 뭐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만일에 내가 했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이런 것이 나왔다 하면은 제일 좋은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컴프레스를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좀 흡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풀이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비슷한가요? 그래도 틀려요? 예. 예, 이래서 절대 틀린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간은 전부 이제 경관 녹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준다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같은 맥락이어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뭐 식재를 할 수 있는데 경관 식재를 한다 하면은 이렇게 잡으셔서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치기로 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 치는 것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경관 식재를 하기로 했다 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치더라도 이 연습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지저분하게 이런 지저분함이 나타나면 안 돼요. 도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 선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싶다. 이렇게 해서 공간을 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자연스럽죠. 이것도 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고 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이제 그래서 공간 분할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를 했던가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그리면 되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멘트를 써야 되죠. 그죠? 멘트를 이렇게 휴게 공간에든 내가 뭘 들어가고 진입광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하고 이것은 이제 그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멘트를 써야 돼요. 특히나 멘트가 만일에 그 많이 기록하는 것도 좋지만 한 3줄 정도로 쓰는 것이 제일 좋고 거기에 조금 더 중앙광장 같은 경우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편익 시설을 위해서 녹음 식재를 하고 거기에는 벤치를 배치하겠다라는 그러한 멘트라든가 뭐 저기 놀이시설에는 뭐 시소를 집어넣겠다 아니면은 뭐 이연식 저기 미끄럼틀을 집어넣겠다 이런 표현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면적이 주어졌다 하면은 면적을 집어넣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기 뭐 하기로 했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어느 정도 선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서서 할 수가 없어서 뭐 하는데 줄을 그으셔서 이게 이제 답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1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일 봤을 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공간이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센치로 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여기 안 보이게 이제 점을 긋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두 자죠. 그러면 여기 손으로 이렇게 눈짐작으로 맞춰서 안지 1 이렇게 해서 간격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표를 만드는데 이제 범례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강조점을 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네모를 하나 두고 자 했는데 이것도 지금 자 줄을 그었을 때하고 안 그었을 때하고 글씨의 이 범위가 지금 틀려지죠.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시간이 뭐
허용 안 된다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해서 그 범위 안에서 들어가게끔 그 못 쓰는 글씨지만은 내가 성의를 보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공간도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최대한 맞춰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썼고 자 우리가 제일 뭐가 이제 공간 분할은 동그라미 2개로 하기로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공간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주 진입로지요. 저는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리게 돼 있고 이것을 갖다가 주 진입로 이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간격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냥 주 진입로라고 않고 주 동선으로 쓰죠. 그냥 상관없어요. 예, 그게 하는데 주 동선 그 다음에 부동선은 우리는 어떻게 그렸어요? 쭉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두 칸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부동선 이렇게 예쁘게 쓰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연결동선이었죠. 그러면은 연결동선은 삼각형을 2개를 해놓고 동그라미 해서 연결동선 이렇게 해서 범례를 다 맞추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차폐식제를 했다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차폐식제는 지금 우리가 아주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차폐식제 칸이 부족했을 때 이제 칸을 더 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칸 치는 것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 있고 자 한번 보시자고요. 저는 여기 1cm 간격으로 하게끔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1cm를 여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 1cm. 자 차폐식제, 안충식제, 그 다음에 경관식제 해서 2개가 더 칸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삼각자를 대고 자 이 자 어떻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지금 오늘 12cm로 하기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 6cm를 딱 대면은 이 선하고 딱 맞추면은 여기 딱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런 두 선이 나와버린다 하면은 굉장히 점수를 깎아먹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안충식제는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했다 그러면은 완충식제 글씨 이쁘게 써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했던 것은 뭐였어요? 예. 경관식제. 그럼 경관식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죠. 여기에 사용했던 것은 이 범례에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여기는 이 지면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꼭 1cm로 할 필요는 없어요. 더 크게 1.5cm라든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언제나 그 대신에 연습을 할 때 나는 1.5cm로 하겠다 그러면은 연습은 계속 1.5cm로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예요? 도면명을 써야 되는데 도면명이 설계 개념도지요. 예, 그래서 하는데 자 설계 개념도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글씨를 간격을 맞춰서 쓰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글씨는 이러한 방향으로 쓰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찍었다고 하면은 우리 할 때는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당겨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도면명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것이 이제 우리 책에도 보문이 있는데 굳이 그것은 이제 시간 관계상 빼먹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먼저 그려놨죠. 예, 방위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위 표시가 언제나 위가 북쪽이 가게 그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잘 해야 되고 제일 빨리 내가 제일 편하게 그릴 수 있는 것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N자를 써서 나는 이쪽이 북쪽이다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그냥 우리는 성의해서 그냥 S자만 쓰고 1대 200이었죠. 200 정확히 해줘야 되죠.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이제 평면도 들어갈 때 보면은 스케일만 한 게 아니라 스케일 바를 그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개념도는 실질적으로 이 표시만 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금 과제 1을 그렸는데 이런 걸로 그리시면 되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저 서서히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묻어서 이런 데가 지저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저분함이 최대한 나타나지 않게끔 그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우리 8번 어린이 공원에 대한 문제였지요. 여기에 1번 항목을 문제 1을 지금 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멘트는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 기회가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때 외우는 걸로 하시자고요. 예. 여기까지가 개념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